안녕하십니까. 인천 영현동의 손종상 할아버지입니다. 오늘도 저는 건강유지를 위해서 개골 유수지 공원에 도착해서 한 바퀴 휙 둘러 이 시원한 휴게실에 도착을 해서 지금 방송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 방송 주제는 조선일보 강천석 칼럼에 문재인 국민 눈높이 핑계 삼다. 연금개혁 일본보다 23년치가 국민 눈높이는 국민 수준이 아니라 대통령 수준 가리키는 말이다 하는 이런 칼럼이 올라와 있습니다.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수준이 국민 눈높이의 수준만도 못하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을 5년 동안 다스려 왔으니 대한민국이 얼마나 불행했던가 하는 것을 저는 가슴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벌써부터 이 문재인이가 빨리 퇴출을 하고 윤석열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그리고 방송과 인터넷에 글도 수없이 올렸습니다만은 지금 대통령 교체가 된 지 1년이 되었는데도 나라의 발전은 어떻게 되는 거지 전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항상 괴롭습니다. 자, 그거는 그렇고 이 강천선님의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눈높이는 어떤 사항이나 사물을 판단하는 수준을 뜻하는 우리말 단어다. 소비자 눈높이, 관객 눈높이, 학생 눈높이 등등 쓰임새가 다양하다. 어느 때부터인가 아무 말이나 붙여 새 의미를 만들어내는 유행어가 됐다. 눈높이가 국민과 결합해 국민 눈높이가 되면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국민 눈높이는 대통령의 애용 표현이다. 국민 눈높이란 말로 자기 수준을 가리키고 덮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건 문재인의 모습입니다. (2018년 11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고받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나머 되돌려 보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단순한 재검토가 아니라 전면 재검토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그는 개혁안의 어느 부분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보험료 인상이라고 했다. 복지부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2 내지 13%로 올리는 대신 노후 소득의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0%에서 45, 50%로 높이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해서 국민개혁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1일 올해는 연금개혁의 해가 되어야 한다고 밝히자 노조는 즉각 총파업을 선언했다. 파업이 시작되는 18일 이후 대중교통, 병원, 학교, 항만, 공항은 비상상황을 맞게 됐다. 그쪽 노조 체질로보와 보도블록을 내던지고 바리케이트가 불길에 휩싸이는 과격 시위도 예상된다. 정부 개혁안은 연금 지급 개시 명령을 64세로 2년 늦추는 대신 지급액은 높이겠다는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래 세대에게 공정하고 튼튼한 연금 제도를 물려줘야 한다고 했고, 정부 대변인은 노조 총파업을 겁내지 않는다. 정부는 끝까지 가겠다고 했다. 연금에 관해선 모든 나라 국민 눈높이가 똑같다. 적게 내고 빨리 많이 받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 원리에 어긋난 이런 연금 제도는 오래 버틸 수가 없다. 조만간 파탄을 맞는다. 선진국 또는 선진국 문턱을 밟은 나라는 예외 없이 연금 위기를 겪었다. 출생률은 급감하고 세금 내는 노동인구는 내리막이고 은퇴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급증하기 때문이다. 연금 위기는 단순히 연금 위기로 끝나지 않는다. 연금을 내고 받는 균형이 깨지면 국가는 빚을 내 연금을 줘야 하고, 국가 빚이 늘면 국가 예산에서 빚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부담이 늘어나고, 적자 예산이 체질화되면 경제가 침체하고 경기가 가라앉으면 고용이 줄고, 고용이 줄면 연금 낼 사람이 주는 악순환의 수레바퀴가 돌아간다. 선동 정치가는 이 악순환 틈바구니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는다. 국가 추락이 번복화된다. 적게 내고 많이 받고 싶다는 국민 심리는 어느 나라나 비슷하다. 인구 감소와 인구 노령화라는 조건도 차이가 없다. 그런데 어느 나라는 연금 위기 앞에서 거꾸로 지고, 어느 나라는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새로 만들어낸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국가 지도자의 수준과 역량이다. 문재인 눈높이와 마크롱 눈높이의 차이이다.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며 문 대통령이 2018년 연금개혁안을 퇴짜놓았던 한국은 2022년 말 연금개혁을 배우기 위해 일본의 견학단을 파견했다. 일본은 2004년 국민 여론과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연금 개혁을 단행했다. 일본 측은 한국 견학단의 연금 개혁 당시 고이즈미 총리가 더 내고 덜 받는 신약을 삼키도록 국민들을 설득했다면서 연금 개혁에서 국가 지도자의 절대적 역할을 강조했다. 경제 활력이 떨어져 가는 일본은 이 개혁조차 없었더라면 이미 주저앉아 버렸을 것이다. 2022년 말 일본의 100세 이상 고령자 숫자가 9만 5천 명을 기록했다. 1163년 153명에서 출발해 81년 1000명선을 넘더니 98년 1만 명을 거쳐 눈사태처럼 밀려왔다. 한국은
노령화 속도가 일본을 능가하는 세계 유일의 나라다. 이런 흐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20년 가까이 계속된 장기 추세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 눈에 이게 보이지 않았다면 눈뜬 장님이고, 보이는데도 국민 눈높이를 핑계삼아 덮어버렸다면 양심을 속인 무자격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선언했다. 1998년과 2007년 소개혁 이후 첫 대개혁이다. 지금 일정표대로 진행한다 해도 2027년에나 실행이 가능하다. 일본보다 23년 늦은 지각승이다. 교육개혁, 노동개혁, 국방개혁, 공기업개혁, 건강보험개혁을 미룬 청구서도 배달될 것이다. 정말 문재인이다. 이렇습니다. 참 믿을 수 없는 문재인, 나라 말아먹은 문재인, 나라 빚 전 대통령 300조 원에서 1100조 원을 넘긴 무능한 대통령이었던 문재인을 국민들을 신망을 하지를 않습니다. 문재인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염라대왕 앞으로 가는 것이 문재인의 최후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노인 또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